안녕하세요. 사람이 이제 항상 그 상반된 두 가지 이제 어려움과 또한 기분 좋은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뭔가 행복한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진짜 너무나 그냥 힘이 없어요. 지금도 힘이 없는데 일할 때도 제가 이제 힘이 없었고 어떨 땐 되게 지루한 느낌 들어요. 아, 오늘 똑같은 일을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을 대한 일이라 항상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계속 같은 이제 사람들을 계속 방문해서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같은 환자분들을. 집집마다 제가 돌아다니는데 그 프로그램이 보통 5개로 짜여지거든요. 밤 저녁에는. 그래서 5개의 구역을 가는데 5명이서 이제 각자 자기 구역을 가는데 어떨 때는 매일 같은 구역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 엄청 지겹다. 하기 싫다 하면서 어떨 땐 그 집 문 앞에 기다릴 때가 있어, 혼자서. 하기가 싫어갖고. 그러면 진짜 너무나 귀찮고, 하기 싫고, 너무 지루하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그래도 뭔가 이 우주가 나에게 나를 너무 힘들게는 안 하겠지. 그러면 그 집을 딱 들어갈 때 이제 우선 딱 보면, 에, 이런 일이 생기죠, 이제. 없죠, 그분이. 집에 없어요. 놀러 갔어. 이제 친척들이 데려가서 이제 놀러 갔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 또 이게 우주가 모면을 해주는 건 너무 막 짜증나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모면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너무 힘이 없어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그럴 때 누가 막 전화를 가지고 막 화를 막 내. 이제 너 도와달라고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힘드니까 막 난 짜증을 내면서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막 나도 짜증 나죠. 아, 왜 이렇게 도와달라 한 주제에 이렇게 성질을 내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때는 몸이 이렇게 회복이 돼 있어요. 왜냐면 짜증을 냈기 때문에 내가 짜증을 안 냈었으면 내가 회복이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사람이 축 처질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되는 말이죠. 약간 익사이팅 해야 돼. 어? 익사이팅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익사이팅한 거하고 짜증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보면. 그래갖고 힘이 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피도 돌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분이 좀 낫고 할만하고 이제 점점 좀 말하자면 시동이 걸린다 그럴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누군가 짜증을 안 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누가 나한테 짜증을 안 냈다면 나도 흥분을 안 했을 텐데. 이 지루한 인생에 누가 짜증 내준 사람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도대체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뭐라고 하나. 이 인생의 그런 감정적이나 외적 구성 요소가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편하게만 하면은 되게 지루해요. 되게 지루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어렵지도 않지만 되게 지루하고 차라리 어떨 때는 막 힘든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개 구역이 있으면 다른 어떤 구역 가면 되게 멀어가지고 막 고생을 직사게 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거의 그런 데 갈 때는 사람이 너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자기 힘을 쥐어 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잘 움직여져요, 몸이.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9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9일 동안 일 안 하고 매일 일하는 거는 별거 아니겠지만 저같이 이제 외국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은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제가 주 7일도 아니고 주 9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외국에서. 근데 이 직업이 약간 하드한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맥이 빠질 때 결국은
그런 짜증이 내는 그런 일들이 참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생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돼요, 결국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땡깡땡깡 놀면은 진짜 우울해요. 진짜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밥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막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저도 놀 만큼 놀아봐. 제가 했어요. 전년도에는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놀았다고.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살만 찌고 마음이 우울해요. 진짜 우울해. 왜냐면 뭔가 이게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뭐가 아직 충격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당했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고 나니까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힘으로 직접 이 직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나를 죽게 두지 않고 나를 살려주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진짜 외로운 게 나쁘지가 않아요. 외로운 게. 외로움과 자유는 또, 예를 들면 외로움과 자유는 한 끗 차이야. 이혼당하고 막, 자식하고도 좀 이렇게 뭔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야만이 나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부서지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원치 않는 삶을 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자식하고 좀 소원해진 것 같은 기분이고 뭔가 마누라하고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양육권도 이제 물론 저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식이 그쪽을 같이 살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거리감 느껴지고 뭐 이런 순간이 오는데 그렇게 돼야지 이것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니까 이게 도하고 궁극적으로 도하고 통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뭐라 하나 도적인 그런 식견의 입장으로서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주제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도 이렇게 뭔가 뿔뿔이 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정도 가정이다. 그런 것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긴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적어요.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이런 가정이란 건 이건 이래야 되고 막 서로 만나고 끈끈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만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슬퍼했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또 이런 건 좋다. 부모가 서로 싫어하는데 뭐하러 같이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자식하고 완전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원하면 또 내가 마음만 좀 쓰면 또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자식하고는 좀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가까이 지내면 또 싫더라고 난 자식이라도 나도 자유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자식 내가 없다가 자식을 못 키우나 자식이 안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을 타고 다니게 돼 있는 거거든 그 뭐 내가 돈을 좀 도와주고 당연히 도와줄 수 있고 또 이제 뭐 조언도 해주고 같이 뭐 어려움 있으면 같이 해결해주고 이런 건 다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까 나도 좀 더 자유롭고 원래 내 성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삶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걸 떠나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가족의 진정한 모습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이런 도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의 삶은 이런 유니크한 이런 것이다. 이것은 그냥 내 삶이거든요.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유가 왜 있느냐? 그거는 그냥
편견일 뿐이죠. 그런 생각이 그냥 생각이죠. 생각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시간관념조차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내가 너무 재미있는 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화 보느라고 이 나이에 만화 본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때는 만화를 많이 보는 세대라 나이 50은 딱 많이 만화 많이 볼 나이예요 원래. 그래서 만화 보면서 울면서 근데 라면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24분 동안 만화 보다가 24분이 마치 1분처럼 지나갔죠. 딱 가보니까 이미 다 타버렸지. 그래서 라면이 탱탱 불고 막 밑에 쓴맛도 나는데 그래도 뭐 맛있게 먹었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몰입을 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면 시간도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관념이란 게 되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어 사실은. 또 젊을 때의 시간과 나이 때의 시간은 속도가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젊을 때는 시간이 느리 가고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왜냐하면 뇌의 그런 처리 속도가 뇌의 연산 속도가 젊을 땐 빠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시간이지만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이고 모든 게 나이 들면은 마치 이게 60프레임짜리 영화가 갑자기 20프레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갑자기 60프레임짜리 20프레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정보량이 적어. 처리 같은 시간대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라도 훨씬 적은 경험을 하고 대부분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화면이 툭툭툭툭 끊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험량이 적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빨리 간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돼 있고 이게 절대적인 시간은 같을 수 있지만 상대적 시간으로서 개인적 시간으로서 시간 진짜로 빨리 간다. 내가 느끼는 시간은 실제로 빨리 가게 된다는 것이 뭐 정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관념이라는 게 되게 우습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습다 이거죠. 제 말은 모든 것을 그렇게 가족은 이래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으니까 이건 내 삶이니까 그냥 이것은 내게 주어진 내 삶이거든요. 나라는 우주 안에 나라는 신이 내게 준 나만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주입된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음. 방마다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른 영화를 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화는 지금 이거니까 뭘 다른 사람들도 다른 잘난 사람들도 전부 내 영화의 등장인물이고 다 내 영화의 등장인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영화의 등장인물인데 뭐 이건 내 인생인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타지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 영화야 내 영화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나보다 더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도 내가 매긴 거야. 내가 그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보다 부자가 나보다 잘났다 이렇게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좀 뭔가 나름 도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잘난 세상이고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다 생각인데 뭔 상관이야. 남들은 남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지. 절대로 비교 불가한 세상이다. 개개인의 삶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 그걸 봐도 그냥 누가 돈 잘 벌고 행복해 보여도 그냥 내 영화의 등장인물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 도 닦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다 이거죠. 왜냐면 생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이란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근원의 존재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영화를 쏴줘. 이 세상을 비춰주는 거죠. 영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슬픈 영화, 이러한 잘난 영화, 이러한 초라한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어지게 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찍는 이 새드 무비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도 뭐 아니 새드 무비가 아니다.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다 다르게 비춰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이 영화를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꿈을 꾼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를 끝내겠어요? 영화를 꾸는 내가 영화 속에서 죽으면 보통 절벽에서 떨어지죠. 어렸을 때. 그러면 죽잖아. 죽으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내가 죽는데 영화가 어떻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내가 만화를 재밌게 봤는데, 어? 무한열차. 무한열차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꿈을 꾸게 하는 귀신한테 잡혀갖고 자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로 이제 그 괴물을 치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를 꿈을 꾸게 해. 그러면 그 순간에서 꿈을 깨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칼로 자기가 자기를 자결을 해. 그러면 깨어나요. 어차피 이 꿈은 내가 꾸는 꿈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꿈을 꿔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를 내가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 꿈은 꿈에서 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막 옛날에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인생이 괴롭고 막 자기 인생 파탄 나고 그러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 깨고 싶은 거죠. 완벽하게. 그럼 우리 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꿈을 계속 꾸는데 알면서 꾸는 사람들인 거지. 이 꿈이라는 거를. 이 꿈이라는 거 알면서 꾸는 거지. 이거 내가 꾸는 꿈이야. 이 꿈? 내가 지금 자살하면 사라지는 꿈이야. 내가 죽으면 끝날 꿈이야. 이 꿈은 끝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야 알 바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온 세상에서 이 모든 꿈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꿈을 이왕 꾸는 거 당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재밌게 꾸야지. 새드무비 이런 만들지 말고 좀 재밌게. 왜냐면 모든 그런 고통도 힘듦도 생로병사도 사실은 다 옛날 선사들이 말하듯이 그 근원의 바다에서 튀어오르는 그 물살이 그 뭐야 파도다. 파도는 뭐냐? 역동적 에너지죠. 벨레. 파도는 웨이브죠, 웨이브. 바로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고 또 기분 좋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맛보면서 살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 꿈을 그냥 꾸면 되지. 왜 이렇게 거기에 대고 막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 하냔 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내 말은. 이 꿈이 내게 주어진 꿈이라면 그 꿈이 얼마나 내가 이상해 보여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꿈인 거야. 이 꿈을 꿀 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끝날 꿈이거든. 이 꿈을 꿀 때 재밌게 꾸세요. 재밌게 꾸시면서 이렇게 좀 뭐라 하나 마음 편하게 꾸세요. 언젠가 어차피 깰 거니까
어차피 깰 거니까 꾸는 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애달파하지 말고 그렇게 꾸시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은 자각몽이다. 도사에게는 자각몽이에요. 꿈을 꾸는 자각몽을 못 꾸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막 그 꿈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뭐냐?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원래 현실에 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단지 지금 내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꿈을 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로워요. 이게 좀 이렇게 지켜볼 줄 알죠. 세상을 지켜볼 줄 알고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이 뭔가 지켜볼 줄 알고 슬픔이 있어도 슬픔이 뭔가 외로움이 있으면 외로움이 뭔가 지켜보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면 마음 편하게 그 맛을 느끼다 보면 그 맛이 느껴져요. 아,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진짜 도움이 돼요. 누가 흥분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도움이 돼요. 누가 난 짜증내면 내가 이렇게 활력을 줘.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을 나름대로 이용하면서 그 에너지를 그냥 고통스럽다고 반항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 삶 속에서 유익하게 그렇게 하면서 어느 누구랑도 그냥 어차피 이런 꿈이니까 그렇게 꾸어져야만 되는 꿈이니까 그 이상한 내게 닥쳐오는 그 뭐 이상한 상황들을 즐기세요. 당신밖에 겪을 수 없는 그런 꿈이니까 이거는 당신밖에 즐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당신과 똑같이 인생을 즐길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너무너무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사람 환경도 틀리고 당신처럼 이 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아무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고 당신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이 우리를 중심이란 우주 안에서 우리는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우리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이 뇌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 뇌라는 거예요. 뇌라는 건 연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를 보게 하잖아요. 냄새도 연산을 해가지고 냄새를 막 맡는 느낌을 주는 이 가상현실 어떤 뭐라 이 뇌라는 가상현실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컴퓨터 같은 거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당신 방식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이 우주를 당신 느끼고 있고 당신이 보는 것과 다른 애이 보는 건 다 틀려요. 완전히 틀리단 말이죠. 특히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완전히 같은 일도 그냥 수천 가지, 수천만 가지 일로 보잖아요. 정치 일 하다 보면 정치 얘기 유튜브에 보면 댓글이 얼마나 많아. 그죠? 전부 다 달라.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고. 우리가 전혀 판단할 가치가 없어요. 판단할 일도 아니고. 왜냐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지 못해 서로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꿈을 이제 꾸고 있는 건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꿈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어차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싸우지 마세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누가 뭐 최고의 대통령감이다. 누가 악독한 다 그런 거 그 사람 얘기야, 그 사람. 그 사람 얘기.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밖에 알 수가 없어. 서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린 단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또 무언가가 존재하죠, 같이. 그렇지만 우리가 꾸는 꿈들이라는 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꿀 수 없다. 이 꿈은. 그래서 우리가 이 꿈 밖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는 하나이지만 이 꿈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평행선이다.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재미있게 꾸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또 배가 살살 아픈 거지. 화장실을 또 가야 되거든. 네.
마치겠습니다.